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5단원이 나오는데, 시계는 여러분, 초등학교 과정에서 100% 규칙 찾기하고 연결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계라는 것 자체가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시계를 읽는 거를 먼저 연습을 시켜요. 그럼 1학년 2학기에서 몇 시 또는 몇 시 30분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데, 이렇게 읽을 때 짧은 바늘의 위치, 그리고 이렇게 몇 시 몇 분 이렇게 시각을 나타내는 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떤 시점이에요, 시점. 이제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되게 우습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올 때 12시 30분, 1시 30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린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 읽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몇 시 몇 분, 뭐 23분 이런 것까지는 안 해보더라도 5분 단위까지는 다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시계 놀이가 나와요. 놀이 수학에. 시계를 두 가지 종류로 씁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 우리가 옛날에 있던 아날로그 시계하고, 그 다음 디지털 시계. 요 두 가지 형태를 다 봐요. 가운데 점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카드에다가 몇 시,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카드에다가 그 시각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시계를 보는 건 굉장히 쉽잖아, 아이들이. 수만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날로그 시계를 아이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죠. 이 두 개를 엮어나가는 놀이가 있어요, 이제 이 안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보는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그 옆에 쪽서에 보면 메모리 카드 게임이 있거든요. 여기도 디지털 카드하고 아날로그 시계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고, 얘를 같은 시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집었다가 똑같은 거 나오면은 가져가는 거고, 다르면 다시 덮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게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시계 놀이를 하는 것을 놀이 형태, 그리고 실제로 시계를 읽어보는 거.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1시 10분이야. 아, 그러면 시각이야. 이런 것을 계속 많이, 그냥 여기서 더 나가서 더 큰 수, 더 많은 시각, 이런 걸 읽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시각을 읽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애들한테는 한 번에 많은 지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비타민 엄청 많이 먹으면 그게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듯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만한 거 하나가 이렇게 박히는 것이 애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이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그 규칙 찾기가 이제 5단원에 같이 시계 보기하고 규칙 찾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수배열에서 규칙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규칙 찾기 단원에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쪽수로는 108쪽, 109쪽인데 제가 이제 100가지의 수 1단원에서 수를 세잖아요. 그때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규칙 찾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규칙 찾기를. 그래서 얘가 지금 75, 75, 75, 홀수들끼리 있잖아요. 홀수 중에서도 7하고 7하고 7하고. 그럼 7, 5 했으면 5 다음에 뭐가 올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런 규칙 찾기. 30, 40. 그 다음 뭐가 올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수학 레시피 책 36, 수학 레시피 36, 이거 권해드렸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은 뭘까? 이거였거든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이럴 때 11, 9, 7, 11에서 9, 7 나왔어. 그 다음 뭘까? 생각해봐. 왜 그러는데? 생각해봐. 왜 그러는데?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 그 아이에게 근거를 심어주고, 그 근거를 나한테 설명을 하면서 얘가 추론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이거 읽어보고 그 패스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연결해서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 내가 교과서 공부하라고 하면 엄마들은 되게 신기한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수가 얼마나 많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규칙이 얼마나 많아요. 왜 7575만 해? 8787은 안 해보나? 아니 9876, 9876, 9876 이런 것도 있고 얼마든지 많잖아. 아니 99에서 7 빼는 92, 또 7 빼서 80 얼마지? 85. 이렇게 7을 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규칙은 만들 수 있어요. 교과서를 내가 복습하라는 거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복습하라는 거지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얘를 갖고 확장을 해야지. 확장. 제발 확장. 문제집으로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배우는 수가 얼마나 많냐고. 이 규칙에 맞춰서 수를 변형을 해.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왜 지겨워? 뭐가 지겨워? 교과서 복습하면 지겨워요, 여러분? 거기 있는 것만이니까 지겹지. 거기 없는 수가 얼마나 많아. 이건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건 모델링이야. 여기에 모든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편집된 일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내가 응용해서 여기서 뭘 해보지?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왜 애들이 응용력이 없네. 애들 응용력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응용해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이야기하지 않지?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애들 응용력을 왜 생각해? 애들 응용력 없는 거 당연해요. 추론 능력도 떨어져. 응? 뭐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도 떨어져. 뭐가 유사한지 공통점 차이점도 찾는 것도 미숙해. 그거 애들이잖아. 우리는 그런 능력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응용이 안 되는 판에. 내가 교과서 얘기하면 교과서만 들여다보면서 아우 이거 지겨워서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지금 태반이신데 애들한테 응용력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지금 또 호통 모드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교과서를 정리를 해드리면서도 아니 왜 A는 A다밖에 생각을 안 하지? A는 A 다시 A는 A 다시 왜 그렇게 확장을 안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확장을 하시라고, 확장을. 여기서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왜 얘네는 이거밖에 없지? 교과서니까. 교과서의 모든 내용 다 담아봐. 그럼 교과서 이따 말이죠. 애들 가방 터진다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만큼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을 내 주변에서 찾아. 애들이 찾는 게 빨라? 어른이 찾는 게 빨라? 왜 애들한테 못 찾냐고 뭐라고 하냐고. 엄마도 못 찾으면서. 응? 여러분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베이스예요, 얘는. 공부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개념을 내가 알고 공부를 했어. 개념을 파악했어. 그것을 응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요. 제가 책을 읽었어요. 내가 이 책을 읽는다고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제가 이 밖에서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모든 어떻게 다 이건 간접 경험일 뿐이야.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하다가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이런 얘기구나.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조벌러 이야기하면서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뇌의 신경 가소성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애들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응? 엄마들도 성장할 수가 있다고. 수학을 내가 옛날에 못했어? 아니 진짜 제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나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40점 맞았어. 직선의 방정식 때문에 내가 돌아버릴 뻔했어요. 근데 나 지금 수학 가르치잖아.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 물론 저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제가 저의 장점은 뭐냐면 계속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얘를 어떻게 연결해볼까? 전 나름대로 그걸 국내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고 던지고 질문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저희 장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주어진 것만 정답을 자꾸 달라고 하세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정답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말, 과거에 수학을 잘했던 누군가의 말은 맞고 과거에 수학을 포기했었던 내가 생각했던 건 다 틀리다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장 마인드셋이 아니죠, 여러분. 고정 마인드셋이죠, 이거는.
왜 미리 결정을 지어놔? 엄마가 수학을 못했으니까 우리 애도 못할지도 몰라 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걔를 그렇게 고정 마인드셋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이걸 틀을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수학 지식을 하나를 내가 익혀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의 성장 마인드셋,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애들한테 말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 아이하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애랑 그래, 아우 그거 당연하지. 야, 그 정도 맞추고 지금 속에 이 말투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이 말투는 당연하지. 이 무표정한 표정과 말투. 야, 너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 해놓고 나한테 칭찬을 바라냐? 이런 말투가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다 알아요, 귀신같이. 엄마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방학을 앞두고 이렇게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 물론 요즘에 제가 이제 교과서 유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해보면서 저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죠. 이런 수업을 유료로 하는 수업을 뭐 매번 들어라 이럴 수 있나요? 이왕 한 번 들을 때 난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싶지. 그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엄마들이 뭔가 굉장히 완벽하게 자기가 알아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 공부를 해보자. 내가 교과서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숨어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교과서가 전체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공부했을 경우에 그냥 교과서라는 게 별거 아니야 하고 훅 하고 넘어갈까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져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실컷 공부를 했는데 내 것도 소화가 안 됐는데 그걸 누구한테 전달을 해.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면 반복이 돼요, 교과서라는 거는. 마치 지금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다 내가 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 똑같은 게 또 3학년에서 약간 다른 형태로 나오고 또 그 위에서 또 다른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마치 우리가 지금 1학년, 2학년 동안 하는 거를 100% 구멍을 다 못 맞추고 올라가다 보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1, 2학년 때 못 메운 것들은 3학년 때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때 못 메운 것들은 4학년 때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또 성장하거든요. 이 뇌라는 것도. 그리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내가 메꾸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메꿔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를 메꾸기 위해서 막 어렸을 때 막 고달펐고 힘들었고 막 이런 기억들이 오히려 애들을 더 괴롭게 하는 거거든. 수학이 싫어지거든, 그러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오히려 교과서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교과서를 막 조목조목 뜯어서 재미없게 만들지 말고 야, 책에선 이렇게 나왔잖아. 야, 우리 이거 말고 딴 거 해보자. 근데 이게 베이스인 거야. 이거 말고 딴 거 해보는데 이게 베이스야. 책 속에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얘를 흉내를 내보면 되는 거지. 야,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네? 야, 이거 말고 야, 우리 100가지의 수에서만 꼭 이러지 말고 101, 102, 103 우리 거기서도 해보자. 해봤는데 그것도 규칙이 적용이 돼. 우와, 대박. 그럼 이 규칙이 만에서도 적용될까? 뭐 10만에서도 적용될까? 야, 그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야, 네가 1부터 100까지에서 배웠던 규칙이 만 10만에서도 규칙이 적용된대. 수학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한 번 그 규칙을 배우면 네가 그걸 평생 써먹을 수가 있잖아. 얼마나 편리하니? 그러라고 내가 교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괴롭히려고 제가 교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교과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교과서 개념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공부 못한 애들이나 교과서 보는 거 아니냐고. 나는 2년, 3년 선행한 애들 데려다 붙잡고 이 교과서의 의미를 내가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 뭘 얼마나 아는지. 난 100% 내가 장담하건데 개념 절대로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선행이란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는 거.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행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공부 잘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응? 제가 그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 우습게 알았다가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네. 진짜. 큰 코 다친 다음에 교과서 보시면 그땐 이미 늦어요. 안 보여, 그런 게. 그런 게 안 보여. 왜?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뭐라 그러죠? 착각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절대 눈과 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직관에 의해서 그냥 안다고 일단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걸 스쳐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달콤한 과실이죠. 선행을 하면 뭔가 되게 될 것 같죠. 여러 번 보면 될 것 같죠. 아는 척하는 애들한테 그걸 100번을 들려줘봐라. 귀에 들어가나. 한 번에 애들이 작정하고 귀로 흘려듣기 시작하면 애들 끝도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애들 기술인데. 걔들이 살아남는 기술이죠, 그게. 자, 약간 좀 빈정거리듯이 말씀을 드려서 정말 너무 죄송한데, 기본적인 개념을 우습게 하는 엄마와 우습게 하는 아이들 치고 절대 제대로 끝까지 꼴이나는 법을 제가 못 봤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회 그 마지막 거 보도록 할게요. 덧셈을 해볼까요? 1, 2, 3회 이제 마지막입니다. 6단원. 여기에서 진짜 이제 8 더하기 7. 이렇게 받아 올림 이런 게 나오죠. 근데 8 더하기 7 할 때 어떻게 할 거니? 2하고 5로 갈라서 얘를 10을 만들겠어. 드디어 10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마지막 단원만 열심히 공부하죠. 마지막 단원만. 근데 이 마지막 단원에 오기까지 그 중간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오기까지 어떤 중간 과정들이 있었나. 이것들이 사실은 연결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연결의 방법을. 그거를 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124, 125쪽을 보시면 덧셈에 대한 규칙이 나와요. 더해지는 수와 더하는 수의 변화에 따라서 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런 규칙들을 잘 봐두시면 다음에 이제 또 도움이 되겠죠. 요즘 연산책에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우리가 더할 때 꼭 두 수를 원래 상태에서 더하려고만 하지 말고 얘네를 수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얘가 7하고 4를 더하려고 하는데 7하고 4, 7하고 5, 7하고 6, 7하고 7 이렇게 더해가는 과정에서 더하는 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합도 어떻게 돼? 하나씩 늘어나는구나. 그런 규칙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공부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 애들이 그렇게 뭔가를 찾아내면서 해야 맥없이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맥없이 계산을 그냥 막 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뇌가 살아있어야지. 눈이 살아있어야지. 그죠? 그렇게 살아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라는 게 125쪽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빈칸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받아 올린 부분, 이 받아 올린 부분을 완벽하게 아이들 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 네. 그거를 방학 동안에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자, 뺄셈을 해볼까도 마찬가지입니다. 126, 127쪽을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얘도 뺄 때 어떻게 해요? 10을 먼저 만드는 거죠. 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빼고 또 빼는 게 있고, 빼고 더하는 게 있어요. 빼고 더한다는 건 이제 그건 그 다음 장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빼고 또 빼는 거는 빼서 일단 10을 만들고, 그 10을 만든 거에서 나머지를 빼주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그 다음 장인 이제 128, 129쪽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먼저 10에서 빼는 거죠. 둘 다 10을 이용하는 건 맞아. 둘 다 10을 이용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먼저 10에서 빼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아까 남은 거랑 더해주는 거. 요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죠. 아이들은 이거보다 그 앞에 했던 걸 더 쉽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0, 131쪽에 있는 그 부분도 뺄셈의 특징이죠. 빼지는 수는 가만히 있는데 빼는 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럼 오히려 차는 하나씩 줄어들죠. 즉 덧셈에서는 더하는 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합이 하나씩 늘어났는데 반해서 뺄셈에서는 빼는 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오히려 그 차가 하나씩 줄어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특징들 아이들이 직접 찾아낼 수 있게 하셔야 되고, 빼기도 받아내린 뺄셈만 이제 완전히 숙지하는 거, 그것이 이 단원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6단원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 숙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빨리 숙지가 안 되고, 요 다음에 3개월 4개월 그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2학년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얘를 충분히 연습을 해라. 그럼 이 충분히 연습하라고 하면 그 문제를 또 막 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한 5문제를 하더라도 얘를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까먹는 거야. 애들은 자꾸 까먹어. 근데 애들이 까먹는 거를 안 까먹게 도와주는 그 방법이, 연산 문제집을 맨날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 퀴즈 5, 6개로 애들 머리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하셔야죠. 여러분, 아니 내가 시키는 닭볶음탕 좋아한다고 오늘도 닭볶음탕, 내일도 닭볶음탕, 그 다음날도 계속 먹어봐. 하루 삼시세끼. 맛있어 그게? 나중에 닭만 봐도 지겹지. 이게 중요한 거 알아. 이게 중요한 거 안 돼.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애들 지겨워 못 살아요. 애들은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애들로서의 기능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지겹지 않게. 여러분 아시겠죠? 연산을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겨워 미치고 폴짝 뛰는 애들이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2주 동안 이제 교과서를 쭉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놓치고 가는 개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교과서를 확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시고 1월달부터 아이들하고 복습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